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면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어제까지도 10도를 훌쩍 넘었던 날씨가 오늘은 눈이 휘날리면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씨만큼 정말 시장을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또 쉬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그 부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시장 안에서 요즘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좀 더 쉽게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주식 고수분들의 비법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모아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오전에는 TSMC를 중심으로 대만 시장은 또 계속해서 최고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GDP 지표가 아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 시장은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오늘 그래도 또 위클리 만기일이었던 데에 비하자면 외국인 수급 선방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반등 시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약보합 마무리가 됐고요. 261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그래도 오전 저점 부근보다는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개인이 또 끌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역시나 개인이 끌어가는 모습이었고 0.96% 상승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860선 목전에 두고 859선에 마무리됐다는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 볼까요? 거래량 기준으로 꼽아본 급등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연동해서 볼 텐데요. 급등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코스닥으로 연동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PBR 키워드를 안고 좀 움직였던 대형주의 시세가 둔화됐었는데 그러면서 초전도체 그리고 비트코인 쪽의 가파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덕성 그리고 서남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된 모습 확인이 되고 여기에다가 서원까지 16% 훨씬 넘는 시세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재료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 아주 기초부터 계속해서 심화된 부분도 전략적인 부분 잡아드릴 거거든요. 저희 방송 계속 집중해 주시고 전략적인 부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 안에서도 급등주의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15% 넘었고요. 그리고 26%에 넘는 흐름도 포착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까지도 시세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플러스 인수합병 소식에 또 이만큼 튀어 올랐고요. SP소프트 오늘은 또 스펙 합병 상장 첫날이었죠. 그런데도 그 상장 첫날의 이슈로 또 이만큼 튀어 오른 모습도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단에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역시나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 엔지니어링과 SBW 생명과학인데 이제 반도체주는 정말 많은 키워드를 품게 됐습니다. 그 키워드 하나하나 어떤 키워드를 품고서 또 전략적인 부분 챙겨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대시세 중심이죠. AI 키워드를 안고 저희가 또 키워드 그 하나로 엄청난 전략들을 채워드릴 거거든요. 어떤 전략을 풀어드릴지 엔비디아부터 또 하나씩 풀어드릴 거니까 함께 종목 전략도 가격 밴드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상세한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중 투자 판단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계속해서 장중 전략도 세워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탁에서는요, 지금 방송을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생방송 중에 전략적인 부분을 놓치셨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배틀 쌈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주식 고수분이 어떤 강펀치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상황실 연결해서 강펀치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의 키워드 2가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 차례가 됐죠. 초전도체, 테마주 넘어서 이제는 대세로 갈 수 있나입니다.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 초전도체가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시점 기억하실까요? 작년 7월쯤이었죠. 국내 연구진이 LK99를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였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또 거품이 가득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내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드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름 정도 뒤인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초전도체 주장 물질이라고 불리는 PCPO-SOS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8위 자리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리고 CCS 역시도 최근 5거래일 동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남과 덕성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테마주가 아니라 대세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저희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 차례가 됐죠. 이 초호황기 AI 현 시점에 대한 진단입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근거는 단연 AI라고 볼 수 있고요. AI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알파벳을 제치고 나스닥 시총 3위 자리 안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초호황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우리 국내장에도 반영되는 모습이죠. 이 AI라는 키워드를 아는 반도체 종목들 워낙에 다 많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국내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또 HBM,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죠. 이제는 주도주가 된 AI 전망 역시도 굉장히 밝아 보이기는 하는데 현 시점에서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섹터 안에서 어떤 것이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갈 수 있을까겠죠. 이건 역시도 저희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수익 고수들의 치열한 주식 배틀,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봬요. 네, 맞습니다. 또 예쁜 꽃을 뵙죠. 달고 또 이렇게 네. 찾아와 주셨어요. 붉은 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양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맞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와주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도 네. 누굴까 하고도 네. 이렇게 궁금한 눈빛을 네. 보내주고 계실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항상 아침 일찍 뵙고 또 주말에 가끔 뵈었는데요. 또 이렇게 수익 배틀 쌈장에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사실은 거두절미하고 종목으로 이 구역의 최강자가 누구인가 가리는 배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종목에 자신 있는 거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종목으로 강력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종목에 또 얼마나 자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저희 팍스탁의 백강훈 멘토님은 또 수급 분석도 그렇고 차트 흐름을 정말 잘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흐름을 봐주시고 그 흐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또 짚어주실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생방송 중에도 가격 전략 상세하게 제시해 드리니까 또 종목 전략도 톡톡히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을 간파할 강펀치 키워드를 2가지 잡아주셨어요. 어떤 키워드 잡아주셨는지 또 세세하게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죠. 자, 초전도체인데요. 첫 번째 강펀치가 이제 이 초전도체가 테마주를 넘어서 대세로 가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초전도체가 아니 왜 테마에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가져가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그렇죠. 머릿속에 물음표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느낌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멘토님, 이 초전도체가 가짜냐 진짜냐 이 논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LK99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사실 LK99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많이 맞아요.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7월이죠. 처음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초전도체다하고 발표된 게 바로 LK99의 물질입니다. 다만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휩싸이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무게를 조금 더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재료를 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고 여러분들 느껴셔야 됩니다. 저는 초전도체가 사실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만약에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네 삶이 인류가 굉장히 한 단계 또 발전된 삶을 좀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 확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초전도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까운 시일이 얼마 안 남은 게 뭐냐면 그 LK99가 아니다라고 거의 진위 여부가 판명이 난 반면에 또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이 나왔습니다. 바로 PCPOSOS 이름도 어렵죠. 중요한 게 LK99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LK99에 황해 물질이 더해져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는 이번에야말로 LK99를 넘어서 완벽한 초전도체 물질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3월 4일 날 미국 물리학회에 직접적으로 시연하고 이 발표를 한다고 공견이 기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까운 시일이죠. 근데 실제로 3월 4일 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료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파워로직스부터 시작을 해서 선암부터 시작해 덕성 그다음에 CCS까지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상한가를 쭉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초전도체가 확실시 되면 그때 투자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늦는다고요. 늦죠. 늦는다고요. 항상 여러분은 맨날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는 거. 그 맨날 그 기사 나오고 확정되고 사니까 그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재 반영이 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한가 간 이유가 뭐예요? 이미 초전도체라는 거를 개발했다. 거의 확정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럼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가릴 필요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금 팩트를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진위 여부 따지다가 그렇게 따질 거면은 초전도체 못 산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잖아요. 뉴스 보고 매매할 때 어떻게 되죠? 고점이잖아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입장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뭐 퀀텀에이지 연구소를 저는 뭐 공부할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뭐 기업도 한번 가볼 겁니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3월 4일 날 물리학회에서 시연되는 거 확정되고 나서 들어갈 겁니다. 만약 확정이면 여러분 못 잡아요. 점상으로 갈 건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뭐 시황 공부하시면 뭐 경제학 박사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황 공부하셔갖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황 공부 만약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주식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황을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재료를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 심리적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뉴스만 보고 그렇게 쫓아다니시게 되면 맨날 익숙하시잖아요. 맨날 파란색 보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LK99, PCPO, SOS, 초전도체가 진짜냐 아니냐에 자꾸 포커스 이상한 데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건데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초전도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오늘 제가 관련주를 공개하는 것도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정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할 테니까 자꾸 뭐 진여부를 그 파헤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늘 강펀치 키워드로 첫 번째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진위 여부 가리려고 하지 마라. 시장이 바라보는 곳이라는 거 그 자체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라고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장 상한가 마감한 종목 중에서 초전도체 관련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렇죠. 연속성 계속해서 잡아갈 수 있었는데 덕성, 서남, 그리고 서원까지 두 자릿수 수익 가져가는 서원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종목들 왜 가는 걸까라고 그 외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바라보는 쪽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고 그럼 나도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이 순서, 다음 순서에 저희가 잡아드릴 종목에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 상세하게 세워드릴 거거든요. 그 가격 전략도 톡톡히 가져가시고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 판단도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죠. 24년 주식시장의 메가 트렌드라고도 꼽을 수가 있죠. 이 AI가 초호황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지금 현 위치를 더욱더 세심하게 진단해야 된다고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또 AI라고 했을 때 GPU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GPU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로 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요.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 없죠. 사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좀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새벽 2시 넘어서 자요. 왜 그러냐면 저 미국 시장까지 보거든요. 역시 또 시장 넓게 봐야 엔비디아는 되니까.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쌈장에서 처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카톡방에 지금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저 2달 전부터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죠. 엔비디아가 어제 기준으로 742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시총이 무려 3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만 해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해서요 무려 50%에 가까운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거의 이유는 결국엔 AI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됐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나 AI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나요? 집중하는 건 맞아요. 집중하는 건 맞는데 다만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그 미국 시장을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하고 정반대죠. 제가 우리나라 시장 되게 안 좋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안 좋았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아서. 이제야 겨우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국내 시장의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정말 끊임없이 상승을 할 때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유 없이. 그리고 국내 시장이 사실은 안타까웠던 게 엔비디아의 뭐 주가 견인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또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관련주 아니면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상승이 좀 일어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AI 주들의 그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AI 주가 좋아서 뭐 얘기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국내 시장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의 반등이 또 저PBR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그게 답니다. 국내 저PBR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견인하면서 국내 시장도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집중하자, AI 뭐 집중하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볼게요. 투자 관점에 여러분들 보시면 AI가 돌풍이라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이 나고 회복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강력했던 섹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AI 다음에 뭐 움직일까요? 로봇주. 로봇주 움직여요. 지금 AI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로봇주. 그래서 아마 저 다음 주나 2주 뒤에는 제가 로봇 관련주 공개할 건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AI가 지금 움직일 첫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뭐 설마니 제가 AI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740달러인데 한 해 동안 50% 쉼없이 올라갔는데 뭐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만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국내 시장은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력했던 테마들도 서서히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공개하는 거예요. 솔직히 AI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화면에도 나오고 검색을 조금만 하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머리 아픈 시장에는 굳이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초전도체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시장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거지 AI가 이제 시작이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느끼는 거 있잖아요. 시장하고 반대로 가면 여러분은 맨날 손해라니까요. 시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시장이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맨날 가시면 맨날 손실 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맨날 얘기 드리지만 시장에 집중하세요. 시장. 막 쓸데없이 시황 공부하지 마시고 시장에 집중하셔갖고 어디로 지금 돈이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어디로 공급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AI를 키워드로 잡고 가기엔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늦은 게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눌림목이죠. 그럼 눌림목이면 기회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또 그 관련주를 또 공개하려고 얘기 좀 준비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뭐 눌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그 미국 시장을 이제 조금씩 따라가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이 1차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도 살짝 힌트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초호황기를 거치고 있는 AI 안에서도 어떤 전략 세세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세세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꼭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AI 하면 또 GPU라고 말씀을 드렸고 GPU를 서포트해주는 HBM 또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빼놓을 수 없죠. 그러면 HBM 역시 주목해야 할 섹터라고 좀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AI의 가장 필수 뭐 이꼬르죠. 거의 뭐 HBM 항상 고대역폭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만 해도 반도체 HBM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전 세계 90%입니다. 거의 독과점인데 뭐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 삼성전자가 뭐 HBM 시설 확충을 2.5배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한 바가 있는데 뭐 단기간으로 뭐 빠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AI가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HBM 또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HBM이 뭐 어떤 호재로 인해서 어떤 시황에 의해서라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얘기 드리는 거라서 잠시 후에 또 HBM 관련주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펀치 키워드 초전도체와 AI 이렇게 좀 크게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같은 키워드라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포커스를 가져가느냐, 또 어떤 흐름을 챙겨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포트 속에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느냐도 너무 달라지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흐름 맞게 투자 판단 도움 받아가실 수도 있고, 저희 방송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종목에 따른 가격 전략도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투심 저격할 수 있는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좀 챙겨봤는데, 이제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그럼 초전도체 관련주 뭐야? AI, HBM 키워드 안고 있는 관련주 뭐야? 라고 또 궁금증 안고 계실 텐데요. 이제 종목 전략 챙겨드려야죠. 근데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좀 알아볼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라인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진짜 주식팀을 포함해서 이정호 멘토님이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서 정말 어벤져스가 됐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이동훈 멘토님,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까지도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바뀐 룰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원래는 7일간의 수익률 대결이었는데 이것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2달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실 텐데 바로 두 번째 룰 때문입니다. 원래는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최대 3가지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7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때문에 멘토님들이 정말 실제 본인들의 계좌를 운용하듯이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저희만 따라와 주시면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수익률은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젯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테고요. 제가 매일매일 당일 순위라든지 당일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달간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2달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룰 소개까지 해봤고요. 포트폴리오 현황도 만나볼 차례가 됐죠. 먼저 이동훈 멘토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가지 종목 변경사항 없이 수익률 낸 채 보유 중이고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3가지 종목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잘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3개 모두 다 편입 성공했고요. 반면에 2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 이 3가지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빨간불 켜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LIG 넥스원이 조금 편입 불발되면서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천궁2 판매 호조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800억 원 규모의 펀드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편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바뀌게 되면서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팍스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다시 보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시즌2의 첫 주간이기 때문에 2부 내용을 포트폴리오 속에 또 어떤 종목을 담을지 또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멘토님.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1부에서 키워드를 또 엄청나게 또 핫한 키워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한양 ENG고요. 한양 ENG 아마 생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업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 뭐 한양 ENG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수 설비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설비하고 시공 보수하는 사업부, 그다음에 뭐 시스템 사업부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서비스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주라고 오해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반도체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로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우주항공 관련주기도 해요. 좀 발이 넓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특수설비, 그다음에 친환경 사업까지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로켓 발사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이 넓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금 얘기 드리면 되게 약하다, 굉장히 좀 약하다, 종목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업무 협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한양 ENG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초전도체 관련주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한양 ENG가 그럼 무슨 초전도체 기술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없고 딱 하나,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약 3.6%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초전도체 관련주 계속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신성 ENG를 한양 ENG죠. 저는 신성 델타테크 당연히 또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워낙 또 대장주이기 때문에. 근데 한양 ENG를 가져와 주셨고 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또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주실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재료가 뚜렷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 진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주식시장은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아시잖아요. 뭐 학연 관련주로 갑자기 급등 나오죠. 전혀 상관없어요. 이 비상식적인 시장에서 상식을 찾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손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양 ENG 기업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만 저도 전혀 관심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한 약 100개 정도의 그 종목들을 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혀 제 관심 밖에 있던 그 종목이었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초전도체 이슈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관심과 집중을 가졌던 이유는 결국 지분 보유 이것만 본 거예요.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상승할 수 있나요? 그럼요. 충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파워로직스부터 시작을 해 신성델타 잘 아시잖아요. 단순히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바로 현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분 보유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결정해? 시장이 결정하고요. 이미 그걸로 상승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재료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공부하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재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너무 좋은데 단순하게 그 기업이 적자라서 진입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현재만 분석하시는데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 가격을 현재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적자인 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에 마치 적자 기업을 탈폐하고 이 계속 승승장구할 기업이다라는 걸 그 가격의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현재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한양 ENG는 언제 진입하고 그럼 언제 나와야 되나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양 ENG를 초전도체 관련주로 또 포트폴리오 속에 담겠다고 또 신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 계속 또 강펀치 키워드로 잡아 주실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한양 ENG 이 종목이라는 거는 진짜 주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 또 이렇게 종목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어떤 투자 판단이 필요할지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생방송 중에 또 가격 전략을 상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은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또 가격 제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네, 한양 ENG 바로 차트 화면 보시면서 가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한양 ENG의 진입 가격은 얘기 드릴게요. 17,590원입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17,590원. 굳이 얘기하면 오늘 종가였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원 이거 되게 작게 잡은 거예요. 그 이상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안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2만 원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은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도 있어야겠죠. 손절 가격은 약 16,000원 부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이 현재 한양 ENG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뭐 진입 가격만 들으시고 그냥 목표 가격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제가 왜 한양 ENG를 공개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먼저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제가 박스권 하나 그려볼게요. 박스권 그려볼 텐데 약 2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바닥 가격인 약 14,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무려 3년 넘게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박스권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냐면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슈가 그만큼 없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한양 ENG가 그만큼 약했다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 거래량 보이세요?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7월 달에 올라간 것도 초전도체 관련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양 ENG 들어갈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좀 무서워요. 무섭죠? 못 네,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워낙에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었으니까요. 네. 굉장히 약했던 종목이니까. 네, 심지어 근데, 또 오늘 그렇죠. 상한가 간 종목들에 그렇죠. 좀 더 눈길이 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좀 얘기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겁니다. 보세요. 왜 그럼 오늘 안 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분까지 갖고 있는데 왜 안 갈까요? 그 얘기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제 이야기지만 간단해요. 준비가 덜 됐어요. 예를 들어 준비가 덜 됐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중간 가격이 약 17,000원 가격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17,000원 가격. 이게 지금 중간 가격인데요. 애석하게도 3년 동안 여기 물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한양 ENG를 또 좋게 보시고 기업 분석만 하시고 들어가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3년 동안 물려있는 가격대 평균이 17,000원인데 지금 보시면 17,590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분들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이분들이 방해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3년 동안 물려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그냥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미쳤다고 올리겠어요. 다 파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매도하게 만들어요? 일봉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애간장을 태워야 된다니까요. 갈 듯, 안 갈 듯, 아. 갈 듯, 안 갈 듯.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는지 아세요? 당신 내려간다고. 내리시라고. 안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지금 너무나 방해하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말로 여기서 갑자기 상승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결국엔 3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할 건데 그런 그 매도를 하게 되면 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못 올라간다니까요. 다만 제가 좀 좋게 봤던 게 뭐가 있냐면 7월 달에 상승. 7월 달에 상승을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7월 달에 요 급등하고 급락 보면서 아마 분명히 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끝났다. 역시 테마주네. 맞아요. 그리고 역시 한양 ENG다. 역시 3등주다. 얘는 역시 안 2등도 좋아. 아니고 3등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초전도체 이슈가 다시 나면서 바뀐 네. 거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예요. 그 3년 동안 캐캐 묵은 물량 있잖아요. 네. 소화가 됐습니다. 오.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급등하고 급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상한가 가다 그 다음날 갑자기 하한가 가고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가고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3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고요? 매도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 앞선 강력한 상승은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다 나왔으니까.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물려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3년 동안 어제 감기 걸려서 3년 동안 네.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때 두 번의 엄청난 급등을 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좀 물량이 어느 정도 그래도 소화가 된 상황이다. 그만큼 방해하는 물량이 적어졌다. 다만 왜 아직 못 가냐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3년 동안 물량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방송이 너무나 짧아서 제 강의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량이 너무나 모으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데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고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 정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 분석이에요. 다만 이 이후의 분석은 우리 노란 톡방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가격 전략도 정말 상세하게 주셨고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로 주신 종목은 한양 ENG입니다. 3년 묵은 물량을 이제 소화해냈다. 이렇게 일단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준비 태세를 갖춰가는 중이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가격 전략 또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종가가 매수가입니다. 17,590원 매수가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6,000원까지 이렇게 세세한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이후 좀 더 세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세세하게 투자 판단 관한 도움들 그리고 조언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또 빨리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얘기 드릴게요. SFA 반도체고요. 아마 다 익숙하시죠? 굉장히 좀 익숙한 종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FA 반도체의 추정 매출액이 올해만 해도 약 5,500 정도입니다. 작년에 좀 적자를 면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즉 여러분이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정적인 이런 그 매출액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 좀 드려볼까요? 제가 사실 공개하는 건 AI 관련 주기도 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가 여러 분야가 있죠.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에서 그 S24 갤럭시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온디바이스 AI가 최초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에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핵심이 멀티칩 패키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로 SFA 반도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AI의 사실 여러 그 확장성을 봤을 때 SFA 반도체 또한 AI 관련주로 충분히 편입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잠시 후에 기술적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또 강펀치 키워드 두 번째로 잡아주신 바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 또 반도체가 큰 틀 안에서 AI를 품고 있죠. 또 관련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가 또 큰 키워드잖아요. 이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 SFA 반도체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멀티칩 패키지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칩 패키징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성이 또 어떻게 될지 이 종목 관련해서 또 성장성을 계속 주목해 보시고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죠. 저희 생방송 계속 집중해 주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멘토님.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차트 네,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SFA 반도체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7,500원입니다. 7,500원이고 진입가는 6,560원입니다. 오늘 종가이죠. 종가이고 현재 상황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 SFA 반도체 또한 지금 박스권 안에 있어요. 박스권 안에 있고요.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약 7,00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 구간인 약 6,000원 부근까지 약 박스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린 박스권만 집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보시면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각수렴 많이 아시죠?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삼각수렴 많이 알 겁니다. 이게 삼각수렴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맨날 느낄 때는 삼각수렴이라고 하는 건 정형화돼 있잖아요. 상승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가고 이게 삼각수렴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그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삼각수렴이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건데 제 눈엔 정확하게 삼각수렴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삼각수렴이라는 게 여러분들 꼭 삼각형으로 끝이 모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권 안에서 수렴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삼각수렴을 찾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제가 선을 긋게요. 그러면 정확히 느낄 겁니다.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수렴의 끝에서 발산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세요? 수렴의 끝에서 발산이 시작을 됐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준비가 끝났고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사실은 약간의 상승이 나왔었죠. 약 6,840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6,840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이잖아요. 보시면 돌파 못했잖아요. 돌파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거 돌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또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AI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조만간에 이 7,000원 시원하게 돌파하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는 또 어떻게 보세요? 손절가? 예. 목표가는 7,500원이고요. 그다음 네. 손절가는 5,900원입니다. 파란 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또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매수가 6,560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900원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박스권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 삼각수렴의 형태를 포착해 주셨는데 한양 ENG와 SFA 반도체까지 정말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차트를 기반으로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 주시는 저희 백강훈 멘토님의 전략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이후에 좀 더 세세한 투자 판단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